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9월 7일 수요일 밤 11시 59분입니다. 방금 9월 8일이 되었네요. 네. 상주씨 채널 구독자분들 다들 또 잘 지내고 계신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상주씨 채널을 틀었다가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는 바람에 좀 잡소리가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 채널을 좀 들어가서 보니까 8월 23일이 마지막이었네요. 벌써 한참 됐네요. 네, 거의 한 2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직을 하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원래 제 퇴사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주씨 채널에 많은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도 제 목소리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주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좀 했었고, 그게 약간 라디오 형식의 콘텐츠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주씨 채널을 이제 퇴사 후에는 조금 많이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달, 2달 정도? 네, 2달 정도는 좀 꾸준히 그래도 주에 한 2, 3회씩 올렸던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참 꾸준히 하는 게 힘들고 지속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었는데 한 달에 상주씨 영상을 한 13개인가 15개인가 그 정도 올렸었더라고요. 근데 그 주가 마침 제가 주 2회 영상이 실패한 주였어요. 원래는 목요일이랑 일요일이나 2개씩 올리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실패를 했던 주였는데 생각을 좀 했죠. 이게 주 2회 영상 업로드를 조금 이제 안정화를 시킨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2회는 꾸준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에 이제 상주씨 영상까지도 좀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상주씨 영상을 한 달에 이제 한 15개 정도 올리려면 보통 찍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편집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못해도 한 20시간 이상은 한 달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영상을 제가 하나나 2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과장 채널에도 주 2회를 못하면서 다른 거를 좀 하려는 거는 제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회사 일과 강과장 채널 업로드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영상이 하나 올라갔었고 일요일 것도 영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날 영상이 원래 없었는데 수요일날 그 차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원래 조금 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제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를 많이 하게 됐어요. 편집을. 근데 그 편집한 영상들을 죄다 모았더니 한 8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도 영상으로 구성을 해서 일요일날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좀 회사 일도 바쁘고 또 주말에는 또 명절이기도 하다 보니까 편집 시간을 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광고주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은 상으로 영상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좀 과한 수정 요청이고 과한 편집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좀 개겨보면 개겨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편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영상도 내용 흐름이 나쁘지 않고 편집해서 잘려 나간 부분을 죄다 합치니까 또 한 편이 나와서 그냥 겸사겸사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고요. 최근에 좀 있었던 일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팟빵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오디오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저도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주씨에다 올리는 거를 거기에도 같이 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경제 쪽
그 카테고리에다가 제 그 채널을 넣어놨었거든요. 마땅히 없어가지고. 근데 일상 토크 그 카테고리가 생겨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을래? 라고 팟빵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좀 옮기게 됐고, 경제 쪽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팟빵에서는 이제 완전히 생 초보지만은 거의 순위가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래에 내려가 있었는데, 팟빵 플랫폼에서는 이제 일상 토크 쪽 그 카테고리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더니 이제 일상 토크 카테고리 15위로 당당하게 있습니다. 방금 들어가 보니까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1등이고 2등이 이제 유튜버 이연님, 이연의 일기라는 채널이 2등이고, 그 다음에 떠하나의 달콤한 밤 채널이 3위고, 김짬부의 가계부 일기 이 채널이 4위네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짬부님이랑은 몇 번 뵀었고, 이연님과는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연락은 몇 번 주고 받았으니까 네, 친분이 있다고 칠게요. 네, 이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친분이 있는 두 분이 2위와 4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15위에 있습니다. 15위에 있는데, 사실 15위가 대단한 게 아니고, 네, 제일 순위가 낮은 분이 2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에서 15등 하니까 잘하네 했더니 반의 인원이 22명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간 좀 이하에 있고 열심히 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46명, 아마도 대부분 상주씨 채널에서 넘어가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일 텐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또 가서 너무 귀찮으셨을 텐데 구독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서 구독해달라는 거를 어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앞으로도 팟빵 쪽에도 조금 계속 좀 올려보고 싶긴 한데, 어떤 식으로 좀 사람들이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맥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북을 산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거의 작년 말에 샀나? 올해 초에 샀나? 한참 됐죠. 한참 됐는데 그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편집하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로 하게 되면 이제 물론 같은 편집 툴을 쓰긴 쓰는데 그 맥북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너무 낯설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붙여넣기는 어떻게 하고 휴지통은 어떻게 버리고 이거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쓰던 윈도우 노트북으로 계속 편집을 했었고, 맥북은 이제 간단하게 뭐 문서 작성하거나 뭐 그냥 유튜브 영상 보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썼던 거죠. 그 고성능의 기기를 굉장히 고성능이 아닌 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좀 썼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걸 내 비싼 걸 사가지고 이렇게 썩히고 있는 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윈도우 노트북을 정리를 해서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하고 그냥 맥북을 일단 제 책상에다 올린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 이걸로 그냥 빨리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좀 버벅버벅 되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버벅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금방 적응을 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근 몇 개월, 한 7, 8개월 동안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맥북 사용이 저의 용기로 인해서 생각보다 금방 잘 해결이 되었다. 하루 이틀 만에. 살다 보면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도전을 못하고 시도를 못하고 있다가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상황들이 저도 살면서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좀 두렵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이래서 망설이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계기로 한 번 정도 시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고 오늘 또 사연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좀 보내주셔서 사연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동탄 신도시에 사는 82년생 빼박 아줌마입니다. 강과장님이란 분은 처음 알게 된 것이 부익남님 채널에 나오신 걸 본 후로 제 결혼 초 생활이 떠오르면서 한참 플렉스와 욜로가 만연한 세상에 참 열심히 사는 저 사람이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고 구독하고 올라오는 영상을 조용히 보고 마음속으로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전 지금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신 거죠? 네. 일의 특성상 조용하고 어두운 영상 판도그리에 불을 거의 끄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소리만 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이 상추씨라는 영상을 자꾸 노출시켜서 상추씨는 도대체 뭐지? 하면서 클릭하게 되었는데 강과장님 라디오 채널인 걸 알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하면서 지난밤 육아의 고됨과 피곤함을 유튜브를 주로 들으면서 해소하는지라 라디오 컨셉의 영상이 더욱 반갑고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상추씨 채널 들으면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과 그 사이에서 강과장님의 가치관이 묻어나는 생각들을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메일까지 보내게 된 것은 특별히 사연을 소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라디오 채널을 더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줍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혼자 일하다가 마음이 동할 때 바로 연락드려보고자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어릴 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케이스였습니다. 마침 의대, 그것도 사립의대에 진학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당황스러웠고 등록금도 내줄 수 없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꿈만 같아서 한동안 삐뚤어진 시절도 있었어요. 1년을 휴학하고 처음 겪는 가난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날 위축되게 만들고 가족 간의 미움을 키우는지 느끼고 다시 복학해서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했어요.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모두 받기 위해 노력했고 어찌어찌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결혼 생각도 안 했어요. 이유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제 책임 같아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생각도 안 했고 결혼해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살 여유 같은 것은 없었어요. 소개팅도 수십 번 했지만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을 상대방에게 드러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로지 이 가난과 지금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그럴듯하게 살아내 보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어요. 이런 마음속에 있던 창피한 얘기를 타인에게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현 남편을 만났습니다. 누나가 6명인 그 집안이 매우 화목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누나 6명 가로 열고 말 안 해도 느낌 오시죠? 아들 낳기 위한 저의 15분님 아들 낳기 위한 저의 15분님의 노력 누나 6명이 본의 아니게 걸림돌이 되어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제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그는 일단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술, 담배, 친구도 없고 게임도 운동도 안 하는, 그렇다고 투자 마인드도 없는, 그저 입출급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곳에서 그냥 쌓여가고 있고 본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은 답답하리만큼 순수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과정은 다 말 못했지만 특히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을 말했고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대한민국 보통의 의사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랑만으로 결혼도 된다는 조금 웃긴 사람이죠. 저희 둘은 2014년 결혼을 했고 운이 좋게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얻은 전셋집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달 100만 원 전후로 지출을 하면서 남은 월급은 모두 모았고 의사 부부이기에 다른 맞벌이 부부들보다 수입이 조금 많은 거는 인정해요. 그래도 다 없는 돈 셈 치고 전공의 박봉 시절 쓰던 습관 그대로 살았어요.
2022년 현재는 압구정동에 20평 한양 아파트 한 채, 동탄 신도시 50평대 주상복합 전세, 주식에 4억 정도가 있고 빚은 없습니다. 강 과장님은 가쁜 자랑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2019년 12월 서울집 계약 때까지 절약해온 제 삶의 모습은 강 과장님이 짐작하실 테니까요. 제일 소중한 7살 아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풀타임을 주 6시간씩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 과장님도 과거에 내가 결혼이란 걸 해도 되는가, 이게 나에게 사치인가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결혼 생활과 알바미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귀한 삶을 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 소중한 백색 소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사연이었고요. 오랜만에 사연을 읽으려니까 발음이 좀 꼬이네요. 발음이 조금 꼬여가지고 청취에 불편함을 좀 겪으셨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2년생이시고 남편분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거죠. 제가 85년생에 38이니까 3살 많으신 거니까 41살이신 거군요. 빼박 40대 아줌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작년까지는 만으로는 30대야 이렇게 우기면서 살아오신 게 아닐까. 빼박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이제 나는 더 이상 30대가 아니구나 하는 결의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또 지금 이제 열심히 절약도 하시고 물론 수입도 높으셨겠지만 아파트가 압구정동에 한 채 있고 동탄 신도시에도 전세를 갖고 계시고 주식에도 4억 정도, 빚은 하나도 없고요. 와,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보통은 집이 그렇게 있으면 대출이 보통 있죠. 근데 지금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겠죠? 잠시만, 저희가 어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이쪽이구나. 제가 뭐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위치만 봐도 어마어마한 곳인 것 같고요. 그거랑 이제 동탄 신도시에도 50평대 주상복합 전세면 아마 그 돈도 꽤 있으실 거고 주식에도 4억이 있고 지금도 풀타임으로 6일씩 남편분이랑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앞으로 뭐 거의 이제 준 재벌 수준으로 가는 것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뭐 아까도 여기 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수입이 많다고 돈을 잘 모으는 건 아닙니다. 수입이 많다고 그 돈을 잘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는 더더욱 아니고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의사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고 해도 수입이 비슷하다고 해도 아마 지금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는 진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심리가 많이 벌면 좀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워낙에 월급이 이제 좀 작았던 터라 많이 쓰지 못하고 열심히 절약을 하긴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월급이 좀 오르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 5년차 이때까지는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씩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충 세금 떼고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얼마 정도 늘었더라? 뭐 한 13만 원, 15만 원 이 정도씩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쓰게 되더라고요. 원래 생각은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생활비를 뭐 한 60으로 정했다. 그러면 월급이 15만 원 오르면 15만 원 다 저축하면 저축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5만 원 내가 한번 생활비를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65만 원 쓰고 한 10만 원만 더 저축해도 1년에 내가 120만 원 더 모으는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저도 조금 소비를 더 늘렸던 그리고 다시 줄이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의 과정들이 좀 있긴 했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돌아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아끼는 게 더 힘듭니다. 뭐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참아내고 내가 목표한 거를 위해서 그 과정을 계속 견디는 게 아마 물론 이제 정말 없어가지고 절약을 하는 것은 물론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절약을 빡세게 하는 거는 진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다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이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절약을 막 해요. 현타가 와요. 아,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내 월급 생각하면은 아, 그래 아끼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의사 부부시면 사실 수입도 되게 높으실 텐데 절약하다가 분명 현타가 오실 거거든요. 현타 왔는데 나 수입도 높아. 그러면 이제 더 빡치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참아내고 절약을 계속해서 지금 정도의 자산을 계속 모으신 거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참 너무 존경스럽고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참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네,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문득 어디 영상이었었나? 하여튼 부자가 이제 서울에 얼마나 많을까,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내용의 영상들이었는데 그냥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눈에 치이는 그런 빌딩들만 해도 사실 수천 개고, 네, 그죠? 아파트만 해도 사실 압구정동 사실 압구당동에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압구정동에 그냥 아파트만 해도 정말 뭐 아마 수천 세대가 있을 건데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참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네. 왜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데 백화점에 사람들이 넘치는지 조금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막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서 부모님이 원래 부자여서 사업을 하는 부자여서 막 20억씩 30억씩 하는 아파트도 물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워낙에 또 이런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창구가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거나 아니면 인터뷰 형식의 현장 인터뷰 형식의 뭐 부동산 아니면 그 예를 들면은 막 그 유튜버 러셀님이라고 또 계시거든요.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분 영상 보다 보면 진짜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집도 좀 좋은 데 사시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였더라? 하여튼 경기도 어디에 광교였나? 광교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한의사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맞다. 한의사인데 이분도 진짜 절약을 많이 하셨고 집에 갔더니 살림살이가 진짜 없더라고요. 거의 미니멀리즘 끝판왕 느낌으로 되게 좋은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수입도 많으시겠죠. 그런데도 열심히 좀 절약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절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그냥 뭐 300만원 벌어서 300만원 다 쓰고 살아도 상관없죠. 사실 누구도 뭐라고 할 거 아니고 절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 내 300만원씩 들어오던 노동소득이 끊겼을 때 그 이후를 대비를 같이 해야 된다. 무슨 방법으로든 내가 그 노동소득을 벌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막 80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던가 아니면 노동소득이 끊겼을 땐 뭔가 배당이나 뭐 월세나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든 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욜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쓰는 거에 바쁘죠. 쓰는 거에 바쁘고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소비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와서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좀 해보자. 지금은 어리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물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뭐 돈이 무한정하면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하면 좋긴 한데 사람이 또 그게 안 되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만큼만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돈을 최대한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험에다가 쓸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무작정 쓰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이제 안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놀랍게도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묶어서 한번 갔다 왔고, 태국을 한번 갔다 왔고, 다 패키지 여행으로 임박해서 한 일주일 막 이렇게 됐을 때 임박한 상태로 구하면 조금 이제 싸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나라를 갔다 왔었다, 패키지로. 패키지니까 좀 더 자유도가 떨어지죠. 편하긴 한데. 근데 왜 갔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신입 때였었는데, 그때가 한 사회생활 처음에 입사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땐가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4달 동안을 4달 동안을 회사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진짜 먹고 자고 계속하고, 주말에 집에 가서 진짜 빨래 정도만 하고, 회사에서 한 2시, 3시에 잤다가 아침에 8시 정도에 일어나서 9시부터 일하는 그 생활을 진짜 몇 달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까 감독님이 굉장히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야, 다음 주에 휴가 갔다 와라. 그 얘기를 갑자기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하면서, 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 일주일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휴가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뭔가를 좀 나도 해야겠는데, 근데 뭐 해외여행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간다더라. 갔다 오면 뭔가 보는 눈이 넓어지고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보통. 전 그때까지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이제 안 가봤던 상태여가지고, 그냥 어디라도 가보자 해서 무작정 그 모두 투어 있죠? 거길 찾아갔어요. 회사 근처에.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저 다음 주 월요일에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될까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이제 좀 당황을 하셨겠죠, 처음엔. 근데 이제 그 여행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표를 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박 5일인가? 뭐 그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냥 몇십만 원, 한 6, 70만 원 정도 했었나? 호텔이랑 비행기랑 뭐 먹고 자고 이동비 다 하는데 이제 그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을 한번 갔다 왔었고, 비슷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고였나? 그때는 첫 회사를 퇴사하고였나? 그때도 뭔가 나도 이제 퇴사를 좀 했는데 좀 해외여행 좀 한번 더 갔다 오자 해서 그때 베트남, 캄보디아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그때 갔었는데, 어쨌든 제 결론은, 물론 이제 가서 보고 듣고 한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됐겠죠, 분명히. 그리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뭔가 힐링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된 건 있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경험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형태로 좀 도움이 되는 거를 내가 바라고 여행을 많이 갔다고 치면, 그 측면에서는 사실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이 되긴 했을 텐데 그렇게 많은 거를 사실 얻지는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세 곳의 나라를 갔다 왔지만 그 나라의 어느 도시를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지금 물론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뭐 기억력이 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진짜 내가 막 가고 싶었던 곳이고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면, 내가 정말 큰 것을 얻었다고 치면은 갔다 온 다음에 그 기억이 지금 거의 뭐 10년이 지났지만 좀 더 뚜렷하게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캄보디아에서 그냥 앙코르와트를 갔다 왔다. 물론 사진들은 남아있죠. 그리고 앙코르와트에 뭔가 그 웅장함과 그 스케일과 그 하여튼 멋진 뭔가 이런 것들에 되게 매료되긴 했었어요. 신기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랄까, 그냥 제가 돈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2번의 해외여행 동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한 200만 원은 썼겠죠?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쪽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남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더라, 가면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도 없이 패키지 여행 끊어서 갔던 건데,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저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했다면, 뭔가 좀 더 공부도 하고 내가 가는 도시와 이 도시의 뭔가 역사와
만약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갔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좀 더 가성비 있는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그냥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한다고 그게 나한테 내가 그 돈 들인 것만큼 나한테 다른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험에 하는 소비도 짱구를 좀 잘 굴려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확실하게 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경험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뭐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 중에서 내가 뭔가 뭘 하고 싶을지도 정할 수 있고 물론 그런 거는 동의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가성비 있게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충 예를 좀 들면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마땅한 예시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게 있겠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예를 들면 어떤 운동 선수가 되고 싶다를 먼저 정하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유도 선수가 되고 싶다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런 경험들의 소비를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무작정 그냥 뭔가 건강하고 멋있고 몸도 좋고 재빠르고 근육도 많고 뭔가 그냥 그런 뭔가 만능 운동맨이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막 수영도 배웠다가 축구도 배웠다가 배구도 배웠다가 무슨 뭐 헬스도 배웠다가 이렇게 다 배우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해도 됩니다. 그렇게 돈과 시간이 많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그 경험의 소비를 하기 이전에 뭔가 목표를 좀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경험들을 생각을 해서 좀 소비를 하는 게 적은 돈으로 확실한 경험을 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다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동탄 신도시에 사시는 82년생 구독자분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잠시만요. 지금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쓰던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충전기가 이제 거의 꽂아 있어야지 쓸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원을 빼버리면 거의 1시간도 못 쓰는 것 같아요. 한 30분이면 꺼져버려가지고. 맥북 같은 경우는 풀충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몇 시간은 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뭐랄까 충전기를 좀 자주 빼놓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거의 꺼질 때까지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상태여서 잠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낮에 그 김영익 교수님이라고 서강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낮에 굉장히 이제 경제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뭐 예측한 게 100% 맞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조언을 했을 때 그거를 본인만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본인만의 좀 스타일로 투자를 했다가 조금 손실 나면은 와서 그 전문가 욕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경제 관련된 쪽 전문가들이 악플에 좀 이제 많이 시달리긴 하는데 이제 그 김영익 교수님도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아무래도 거시경제에 관련된 쪽으로 전문가시다 보니까 예측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거는 사실 계속 맞추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뭐 워낙 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잘 맞추는 면은 더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잘 맞췄고 그분 말씀으로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조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 이제 하향세를 당분간은 겪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가을에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좀 들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좀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것보다는 교수님 생각에는 채권 투자를 조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채권들 말고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추천을 좀 많이 하셨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거의 한 5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앞으로 생길 그런 충격들에 좀 대비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채권은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으면서도 이게 제가 이제 사본 적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더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듣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고, 듣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뭐 환율이나 뭐 거시경제나 채권 이런 쪽은 들어도 사실 100% 제가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재적소에 저도 궁금하고 듣는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탁탁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 좀 싶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 계속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대요. 안 좋고, 연말에는 고용도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하셨고, 경기 침체가 계속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근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가 이제 엄청 올랐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미국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온 외부 이런 어디 기관 같은 데 나온 통계들도 많고,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앞으로 다음 10년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인도나 베트남 이런 나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나라들이 인구 구조상 젊은 사람들 비중이 되게 높대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뭐 소비도 많이 할 테고. 그렇다면 인도나 베트남 이런 쪽을 전체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30% 정도는 좀 섞어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사실 인도나 베트남에 무슨 주식, 그러니까 어떤 상장사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ETF로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좀 가긴 하더라고요. 좀 한번 투자를 바로 해볼까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공부 차원에서 한 번쯤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옛날에 어디서 봤던 영상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나라고,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아직 성장을 좀 덜 한 나라들,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들을 섞어서 투자한 거랑 아니면 그런 나라들만 투자를 했던 거랑 미국을 투자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좀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런 영상의 결론은 그냥 여기저기 섞어서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만 하는 게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오전에 10시에 촬영이었었는데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오늘 유자씨가 회사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오리역으로. 그래서 오리역 가서, 저도 차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리역까지 가서 유자씨랑 알밤이 같이 모시고 집까지 왔죠. 갈 때는 차가 안 막혀서 1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그래도 차를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뭔가 내 가족을 내가 내 의지대로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유자씨 출퇴근할 때 계속 좀 태워다 줬다가 태우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진작에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근데 사실 좀 더 빨리 샀으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산 게 맞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고요. 그냥 어쨌든 뭐 이제라도 샀으니까. 지금 유자씨 이제 한 8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좀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애기 낳고 나서도 좀 편하게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을 하나 더 읽을까 했는데 40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찍는데 사연이 자주 오는 라디오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연은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뚝딱 편집해서 벌써 12시 40분이네. 딱 편집해서 1시 반 안에는 자야겠네요. 오늘도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